안녕하세요. 서민과 뉴스 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재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뉴스 TV는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고 그 뉴스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서민의 입장은 어떤지 논평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많은 댓글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정상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청와대. 조국 사태로 경제와 안보 위기도 외면하고 있고 대규모 집회, 시위로 국론은 분열되고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집단적 궤변과 진영 논리만 앞세워 윤리와 도덕 기준도 무너져 버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길거리 맞대결 집회로 이어지면서 대외 정치가 실종 위기에 처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고 국민의 대리인이 된 이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대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중이 세력 과시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광장 정치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 28일 서울 강남구 서초대로에는 조 장관 주변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수십만 인파,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이 몰렸고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조국 구속, 문재인 심판 등을 주장하는 대규모 인파가 결집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소 300만 명은 모였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거취 및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광장 정치는 마치 이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갈수록 새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의 한 해 나라 살림에 대해 잘못을 따져야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거리에서 선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려는 광장 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권 홍위병이냐, 정권 심판자이냐? 광장 정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지층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은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고 검찰총장 인사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된 셈이다. 야권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향해 정권의 홍위병 같다고 꼬집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등에 업고 국정 장악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와 경제 실정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참고로 이 리얼미터는 친정부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리얼미터가 9월 30일에서 10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4.8%, 부정평가는 51.5%였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5% 하락한 수치다. 긍정평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총선 6개월여를 앞두고 벌어진 광장 정치는 21대 총선을 겨냥한 삽바싸움 성격이 짙다. 그렇지만 선거와 헌법, 법률에 의한 대의 정치가 위협받으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죽고 사는 문재인 외교 안보 이슈가 묻히고 있고, 먹고 사는 문재인 경제 현안 역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북한은 10월 1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2월 하노이 회담 때 노딜 이후 무려 11번째 미사일 발사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인 우리 정부는 여태껏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처럼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김정은의 변심에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 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관심 받기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여러 형태로 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조국 공방에만 매달려 뚜렷한 해법 찾기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물가는 1965년 물가 통계 작성 이래 무려 54년 만입니다.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공식적으로 0.0%였으나 소수점 이하로 보면 마이너스 0.04%였기에 물가가 2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기저효과에도 흔들리지 않던 물가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물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입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소비가 줄고 투자도 줄고 결국 일자리도 줄게 됩니다. 수출도 10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이 더 나빠지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은 10월 1일 경총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입니다. 검찰에 대한 사법 방해, 탄핵의 불씨가 될 것인가? 외교안보와 경제 현실이 시급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서초동 대규모 집회 이후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형벌 소추권을 인정한 준사법기관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행정부의 일부라고 말하며 검찰 개혁을 지시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 일가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지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다. 검찰청법은 청와대의 과도한 사건 개입을 이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형벌 소추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결정이 정치권의 주문에 흔들리면 공정한 판결로 이어질 수 없고 결국 사법적 절차가 무너진다. 헌법 정신인 법치주의의 죽음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이면서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헌법적 가치와
사회 질서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검찰 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국회를 통해 헌법을 고치거나 사법 통제권을 뒷받침할 명령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층을 끌어모아 관제 시위로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동화 120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지금 제대로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동의 조국 지지 편이십니까? 광화문의 조국 퇴진 편이십니까? 저는 조국 퇴진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진짜 민심을 대변하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불을 붙인 것은 9월 9일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입니다. 무수한 의혹이 있는 범법 용의자를, 그리고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그것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니 60% 이상이, 아니 샤이 보수까지 하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조국 씨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우둔한 결정을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10월 3일 그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서울역을 꽉 메웠겠습니까? 난생 처음 데모하러 나와봤다는 사람부터, 외국에서부터 이 데모 일정에 맞춰서 나왔다는 사람까지,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나왔다, 미래 세대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 모두 대한민국의 상식과 양식을 가진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체제를 엎어버리려고 광화문에 나왔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젊은 시절에 산호맹에 가입하여 이 나라를 공산주의 체제로 전복을 하려고 했던 조국 씨,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주의자로 범법자인 조국 씨, 그런 사회주의자, 청문회에서 전향했느냐고 하는 김진태 의원의 물음에도 끝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자 조국 씨,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대통령, 과연 지금의 모든 사태는 오로지 대통령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은 아마 훗날 역사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수사 피의자가
장관의 배우자인데 그런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일개 회사도 윤리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인과의 이런 컨플릭트, 이해 충돌을 방지 내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배우자가 범죄 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배우자 혼자가 아니라 아들, 딸, 동생, 조카, 재수씨 등등 온 일가족이 범법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이해 충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장관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지 우리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입니다.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 꿈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 중국처럼 사회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회주의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주의로 갈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복을 꿈꿨던 자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리를 앉힌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리얼 민심, 진짜 여론, 서민들의 여론을 전하는 홍영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